다음 키워드입니다. 아직도 통화해.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명태균 윤 대통령 취임 뒤에도 대통령 전화로 아직도 통화해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저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은 안 받죠. 그리고 김건희 사모는 원래 전화가 세대예요. 비밀 전화가 따로 있죠. 급하게 할 때.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의원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이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거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근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네, 어젯밤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녹취입니다. 근데 지금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대통령 전화로 아직도 통화해. 그럼 여기서 말한 아직도 이게 어느 시점이냐? 지금 민주당의 얘기에 따르면 22년 6월 중순이다. 다시 말해서 재임 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전화로 지금 대통령 취임하고 아직도 통화를 하고 있어라고 명태균 씨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국회 운영위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나왔었습니다.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들어보고 오시죠.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태균 씨를 끊었지만 가족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남편 몰래 명태균 씨를 달래고 좋게 얘기해서 선거를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 상태 아닙니까?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고 사실 매몰차게 끊으셨다고 합니다. 수 없다는 앞으로 말씀이시죠?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그리고 딱 끊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임식 전날에 전화가 와서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은 간략하게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꾸 경선 룰에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나한테도 말고 내 집사람한테도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딱 끊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참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연락이 다시 와서 아유 네 하고 얘가 좋게 덕담식으로 좋게 얘가 돌려보내듯이 그렇게 통화를 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김기영 대변인님 네. 지금 명태균 씨는 6월 중순에 아직도 통화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목소리가 어제 공개가 또 됐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태균 씨가 이제 지인과의 통화에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에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당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하고 그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가 언제까지 뭐 연락을 했느냐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강혜경 씨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는 대통령 쪽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김건희 여사 쪽이랑 한 거로 알고 있다 그런 쪽의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이 기사 뒷부분에 보면 강혜경 씨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후에도 명태균 씨하고 대통령하고 뭔가 연락을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장에서 그렇게 한 얘기하고 지금 이 언론 보도에서 나온 얘기하고 서로 모순이거든요. 상충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고 네. 우선적으로 명태균 씨가 호가 호의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실제로 대통령과의 어떤 접촉, 교류가 있었는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다면 짧게 요것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뭐 사모는 전화기가 세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이 얘기가 이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얘기인지를 볼 때 주변 정황들이 주변 팩트들이 네. 그럼 맞나? 라는 걸 좀 같이 판단을 해보는데 사모가 전화가 세대인 건 그럼 맞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듣고요. 처음 듣는다. 김건희 여사가 세대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제가 말씀. 잠깐 말씀드린다면 네. 이제까지 만약에 네. 최재형 씨나 그 서울의 소리 기자랑 통화를 했을 때 다른 전화로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다 그 김건희 여사의 전화로 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굳이 뭐 다른 전화를 누구랑 긴밀히 한다 그런 거는 좀 저는 들어본지도 않고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 약간 좀 신빙성이 없는데 전화기 세대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제 명태균 씨가 어쨌든 주장을 했고요. 통화를 했다고 하는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태균 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몇 대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통화했던 당사자 내지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확인을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얘기하신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다른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거나 문자 메시지를 교류한 건 맞는데 과연 어떤 전화기로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인 거죠. 네. 지금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그럼 이 의혹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도 통화하는데라고 얘기했잖아요. 라는 게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어제 지난주 금요일 운영위에서 무슨 얘기들이 오갔었냐. 직접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볼까요? 서류규명연구소에서 소위 명태균 녹취록의 그 17.5초에 대한 소리 파일을 성문 분석을 통해서 좀 해서 오늘 일부 언론 보도에 지금 보도가 됐네요. 17.5초의 소리 파일에서 임의로 편집 조작된 증거가 보인다. 편집 조작을 가리기 위해 바람 소리와 같은 배경 잡음이 인위적으로 추가되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증거로서 가치가 상실된다. 소리 증거의 무결성이 상실되었다. 크게 세 구간에서 편집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근데 앞뒤 다 잘라서 맥락도 없는 거를 틀었어요. 혹시 이거를 편집하셨나요? 아니면 짜집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원본 그대로를 하셨나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왜 의사진행 발언하면 안 돼요? 강명구 의원,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감사가 저에 대한 네, 운영위에서 국민의힘의 강명구 의원, 그리고 강승규 의원이 의혹을 또 제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승규 의원도 이 강명구 의원도 둘 다 대통령실 출신이죠. 근데 지금 얘기를 한 게 김진욱 대변인님, 요즘 이런 거예요. 편집 짜깁기 아니에요. 조작된 것 같은데요. 이거 조작된 것 같다는 전문가 얘기도 지금 보도가 됐어요. 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째는 대통령실이 일단 이 통화가 있었다는 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인정이 된 것이고 해서 대통령께서 김영선 해줘라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정한 거 아닌가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방송 등에서 저기도 보이지만 저 과정 속에서 운영위에서 많은 분들이 대화했던 내용을 방송에서 다 보여주지 않잖아요. 일부씩 구간을 편집하는 겁니다. 이 편집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짜집기다, 이것을 가짜 뉴스다, 또는 네. 이것을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명태균 씨도 분명히 얘기해요. 중간 부분은 없다고. 네. 그럼 전체 파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 파일을 갖다가 그럼 다 틀어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나 지금 가장 핵심적인 저 운영위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파일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그 녹취를 발췌한 거예요. 네. 편집이라고 하는 것이 발췌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짜집기냐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려면 애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를 만들어냈다면 조작이죠. 아하. 그렇지만 지금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축하 전화 받으신 거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렇다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죠? 이미 얘기가 다 된 얘기고 그 네. 내용 과정을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가장 핵심적인 그 부분만 편집해서 제공해 드린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원본 녹취가 없는데 새롭게 뭘 만들었으면 이걸 가짜 녹취라거나 잘못된 짜깁기라거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원본은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하는 건데 그럼 뭐 원본 다 틀어도 우린 상관은 없다. 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김기영 대변인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약한 것과 짜깁기한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이제 명태균 씨는 대화에서 당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걸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삭제됐다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맥락상 이거에 대해서 당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압력을 넣어서 뭔가 한 건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네. 공청 개입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온전한 녹취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무엇보다도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둘 중에 한 명이 공개를 한 게 아니라 제3자가 그거를 녹취를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녹취가 원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녹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있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님 짧게. 아니 저희 명태균 씨가 지금 그 중간이 다 삭제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의 또는 대통령실의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명태균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꾼입니까? 브로커입니까? 아니면 이 명태균 씨의 말에 신뢰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때는 신뢰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신뢰성이 있으니까 명태균 씨의 얘기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팽팽해요. 지금 굉장히 팽팽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가 어젯밤 9시 46분에 민주당을 출입하는 기자들 어떤 보도자료방 거기에 지금 이 녹취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일요일 밤 거의 10시가 다 돼서 이게 올라왔어.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의 육성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NCND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무적으로 시기와 내용들은 좀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자료는 많은데 우리가 내용을 정무적으로 이 시기와 내용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발표할 생각이다라고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어젯밤 9시 46분은 어떤 시기라고 보신 겁니까? 일단 대통령실의 반응을 계속 민주당은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대통령실에서 특히 전날 그 운영위에서 나와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사실 대통령실에서 내놓는 해명이라는 것이 하루 또는 반나절이면은 다 이것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해명들을 하고 있어요. 그 해명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의 자료를 내는 것이고 지금 NCND라는 것이 이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인데 저희가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본인들의 주장만 하신다거나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왜곡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언제든지 반박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오늘 또 대통령께서 그 시정 연설에 참석을 안 하신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민주당 때문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민주당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그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부분 때문이다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대통령께서 참석하지 않으시는 걸 민주당 탓하실 게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반박해낼 수 있다. 이런 모습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있을 시정연설 얘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잠시 뒤에 그 시정연설 얘기도 좀 따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내놓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이 명태균 씨 의혹이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얘기로 처음에 이렇게 슥 수면 위로 올라왔었죠. 근데 어제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조사, 이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대선 여론조사가 얼마가 됐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낸 기사를 보고 알은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가장 강력한 변호는 뭐냐? 강혜경이의 녹취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강혜경이가 나한테 이제 함정 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대선 때 무슨 공천, 나랑 그거 상관이 없다. 대통령님이나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께 연락을 받으신 게 있나요? 없어요. 통화하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한다. 자기가 얘기를 하면은 자기 뜻을 잘 받아준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죠. 그럼 혹시 대통령이나 여사한테 얘기해서 공천 받아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은 있어요? 그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영선 전 의원. 또 공천 부탁한 적이 없어요.
다만 거기서 얘기할 때 뭐 이 명태균 씨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내가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하면 좀 잘 받아줍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지 내가 공천을 부탁한 적도 없고 그렇게 뭐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입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 강혜경 씨가 입장을 또 따로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김영선 전 의원의 인터뷰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 전화 통화 자동 녹음 기능이 있고 관련 통화는 저랑 상대방 간의 대화에서 또 제가 제출한 게 불법도 아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자동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놨을 뿐이지 뭐 다른 게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한 어떤 함정을 내가 뭐 파기 위해서 따로 불순한 의도로 녹취한 게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다음 기사 볼까요? 명태균 돈거래 의혹, 김영선 공천 무관한 함정.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문제가 네. 공천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난해 경남 선관위에서 검찰에 이제 고발한 거 아닙니까? 수사 의뢰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돈 문제였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강혜경 씨가 회계 책임자였는데 그거를 보고를 했는데 선관위에 보고를 했는데 쓴 돈과 영수증이 맞지 않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무 책임자인 강혜경 씨와 그다음에 또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그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수사를 받게 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틀어졌는데 저는 궁금한 게 강혜경 씨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선거 과정이나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렇다면 왜 두 분이 왜 틀어졌고 그게 단순히 돈 문제인지 네. 아니면 뭔가 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또 달라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좀 불리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말에 있어서 진정성 그게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이분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네. 말이 좀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고 좀 감정이 호소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전 적절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강혜경 씨 또한 되게 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는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그냥 강혜경 씨가 제보자인데 이걸 왜 이제 와서 꺼내느냐. 그 의도가 좀 진정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김지웅 대변인님 하셨거든요. 그 본인이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언을 하고 또 검찰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들을 다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진정성이 아니면 어떤 것이 진정성입니까? 보통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할 때는 본인이 처벌받을 것을 감안해서 거짓말을 할 때 진정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면서 국회에 와서 증언하고요. 또 검찰에다가 4천 건이 넘는 파일을 넘기고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를 다 넘겼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검찰이 수사 의지가 얼만큼 있느냐의 여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강혜경 씨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강혜경 씨가 제출한 것은 공식적인 자료들입니다. 본인이 통화했고 또 이 김영선 전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나눴던 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뭐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얘기해 보면 하나는 세비를 갖다가 본인이 공천과 관련이 없었다면 왜 세비를 매월 50%씩 떼서 명태균 씨한테 줬습니까? 또 그 선거 보존 비용 1억 2천만 원을 왜 다른 사람 A 씨, B 씨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6천만 원씩 나눠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은 강혜경 씨가 아니라 김영선 전 의원이다. 김영선 전 의원이 어제 뭐 1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고 오늘도 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영선 의원이 해명해야 할 얘기는 이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얘기를 더 많이 해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어쨌거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그대로 뭐 자료, 녹취 있는 그대로 그리고 두루뭉술이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진실이 가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